자, 이제 오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까 굉장히 좀 고심을 많이 했는데, 자료를 정리하고 나니까 오늘 저녁부터 계속해서 오늘 오후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 금감원에서 상장 폐지 요건을 굉장히 강화한다, 이런 요건들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2025년도 이제 감사 보고서 시즌이 됐을 때는 감사 의견 거절이라든가 비적성정 이런 거에 따른 상장 폐지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12월 결산인 법인들 결산을 집계하고 있어요. 보통 결산법인들은 12월 결산법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증권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금융업은 3월 결산이에요. 또 개중에는 6월 결산법인도 있고 9월 결산법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대 다수의 결산을 차지하는 12월 결산법인 기업들의 지금 이제 상장 폐지 리스크에 해당하는지, 이런 포인트를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상장 폐지가 뭐냐? 나는 지금까지 모르는데, 상장 폐지가 되면 한 마리도 거래소에서 퇴출된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매수했던 거에 90분의 1 토막, 이 가격에도 정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감사 보고서 시즌이 다가올 때가 언제냐면 12월 결산 법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3월 15일부터 3월 말 4월까지 연결 결산 법인들과는 4월 말까지는 이제 결산 보고서가 나와요. 그럼 결산 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계속 미뤄지는 거는 내부 감사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감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장중 하한가까지 기록하는 그런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결산이 언제인지, 12월 결산인지 3월 결산인지 6월 결산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결산 기일에 맞춰서 동일하게 비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준비된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12월 결산법인은 1월 1일부터 해서 결산을 집계해서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재무제표가 이사회하고 감사하고 외부 감사법인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일단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게 6주 전이라는 거예요. 6주 전.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주주총회를 3월 31일로 잡아놨으면 결국에는 3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6주 전이면 2월 둘째 주 정도 되겠죠. 이때는 재무제표가 집계돼서 이사회에서 검토를 하고 감사와 회사 내부 감사라든가 외부 감사법인에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주총회, 우리가 3월 31일 주주총회를 한다고 했을 때 2주 전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공시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소집통지를 했을 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요. 이거는 감사가 회사에서 제출받았던 것, 외부 회계법인에서 제출받은 감사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 서명을 해서 이사에 넘기거든요. 아니면 이상이 있었을 때 감사는 서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주총회가 미뤄지는 부분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3월 31일 주주총회를 불렀으면 그 전 3월 24일까지는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돼야 돼요. 외부 감사법 회계법인이 이사에게 이걸 제출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나왔는데
일주일 전에 감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일주일 전 장 마감 무렵 오후장 되면 감사 의견이 거절됐다. 내부 회계 비적성 이런 온갖 루머가 돌면서 오후부터는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은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트레이딩을 하셨을 때 감사 보고서 주주총회 일주 전 그러면 3월 24일부터 매매를 한다면 어느 쪽을 매매하셔야 될까요? 감사 보고서 적정이 나온 기업들 대상으로 거래를 해야지 여기서 이런 감사 보고서 미제출 이런 폭탄을 맞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야 무슨 뉴스가 있고 얘들이 뭐 계약을 한대. 야 이거 대박이래. 이거 확인하지도 않고 매매했다가 장 마감 후에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사유는 뭐 해외 자산에 대해서 지금 회계법인에서 평가법인인데 기한이 늘어집니다. 그럼 그 순간에 여러분들 최소 15%에서 최대 30% 이상 손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시에서 주주총회를 불러놓고 그 일주일 전까지는 감사보고서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을 받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매해야지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모든 상장법인은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공시로 해요. 소집 공고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전까지 감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거는 여러분들 그 부분은 접근하면 안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여기 해당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사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하더라도 감사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무엇 때문에 지연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전화한다고 해서 담당자들 알려주지 않죠. 왜? 공정공시 위반이기 때문에 공시 보세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할 거는 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증가할 수 있겠네요. 한 10% 증가했나요? 그러면 영업이익은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전년보다 적자 확대가 더 커졌는데 적자 확대가 늘어나나요? 축소되나요? 이런 쪽으로 물어봤을 때는 대략적인 바운드들이 나타나진다는 거죠. 손실이 확정됐을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3분기 기준으로 해서 자본 총계와 자본금 이 부분에서 잠식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일주일 전에는 반드시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이 시점부터 여러분들 감사 보고서 나온 것들만 여러분들이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좋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두 번째 화면 한번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코스닥이라든가 코스피 상장 폐지 요건이 지금 굉장히 이제 강화되고 있어요. 결국에 정기 보고서죠. 12월 결산 보고서는 사업 보고서죠. 법정 제출 기한 10일 이내에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죠? 주주총회 소집했을 때 일주일 전에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연결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4월 30일 말일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사업 보고서 제출되지 않는다. 반기 보고서 제출되지 않는다. 분기 보고서 제출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상장 폐지 요건 해당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대신에 반기하고 온기 감사는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대신에 분기 감사 보고서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적으로 결산한 걸 내보내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반기와 사업 보고서, 결산 서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정기 보고서는 제출됐는데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 이거는 비적정. 그 다음에
감사 범위 한정 이런 것들 역시도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돼서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을 때는 환기 종목이라고 해서 이런 거 찍혀져요. 그 다음에 자본 잠식을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자본 잠식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자본 잠식 100%에 해당했을 때 유상증자라든가 결산 전에 자본 조달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0%, 즉 자본금이 100억인데 자본 총계가 50억이다. 그러면 이거는 50% 자본 잠식이 되기 때문에 상장 폐지 요건이 되죠. 그러면 왜 12월 이전에 코스닥의 한계 기업들이 3자 배정이나 주주 배정이라든가 왜 많이 할까요? 결국에 자본 잠식에서 벗어나서 상장 폐지 요건을 벗어날 목적으로 해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정기보고서 미제출과 감사 의견 거절, 부적정, 범위 한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본 잠식, 이 부분이 가장 큰 재무 리스크예요. 뭐 주식 미달이라든가 거래량 미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맞추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것이고, 자 반대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즉시 퇴출될 수 있는 요건들을,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되죠. 최종 부도, 즉 어음을 은행에 제출했는데 회사가 결제를 하지 못했을 때 부도잖아요. 부도. 이런 부분들이 상장 폐지 요건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자본 잠식률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 의견 같은 경우도 결국 외부 회계법인에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되게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재무제표의 안정성이라든가 재고자산이 많은 기업들은 감사 의견 범위 한정이라든가 감사 비적정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갑자기 증가된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서 작년에는 뭐 재고자산이 자기 자산에 대해서 자기 재산의 10% 미만이었는데 어느 순간 올해 3분기 누적 보니까 재고자산이 자산 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넘어가고 50%가 넘어간다. 그럼 뭔가를 분식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되지 않았을 때는 감사 의견, 범위 제한, 의견 거절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증감 역시도 여러분들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정기보고서와 감사 의견과 자본 잠식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된다. 자본 잠식률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본 총계에서 현재 자본금, 그게 자본금이 100억인데 자본 총계가 50억이다. 그러면 50% 자본 잠식. 자본 총계가 10억인데 자본금이 100억이다. 90% 자본 잠식. 이런 것들은 상장 폐지 요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무제표만 봐도 이런 것들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또 두 번째 화면 한번 넘겨주시면 많이 여러분들이 듣는 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라는 것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법원에 소명을 해서 이거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 해서 이게 지연됐거든요. 지금까지는 거래 정지에서 4년, 5년까지 걸렸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은 이제 2년으로 단축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장 적격 실질 심사 대상은 뭐냐면 재무 안전성에서 벗어난 요건들이에요. 공시 위반이 1년 동안에 누적 벌점 15점이 됐다. 이거는 고의 누락 공시가 아닐까 해서 증선위에서 다시 한번 보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 2년 연속 코스피 같은 경우는 50억,
코스닥 같은 경우는 40억 미만이면 매출액 미만으로 해서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된 영업정지, 주된 본업이 없어져요. 뭐 다른 데 매각하거나 해서. 그래서 분기 매출액이 5억 미만이거나 아니면 파산 직전에 인가전 회생 신청하죠. 법원에다가 채권자들 다 불러 모아서 부채를 자본으로 출자 전환하면 얘들이 정상기업이 될 수 있다 해서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데, 회생 절차가 기각되거나 취소됐을 때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못하죠. 이럴 경우에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기업으로 해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평가해서 너는 상장 폐지가 맞아, 딱 때리죠. 그래서 요거는 실질 적격성 같은 경우는 크게 우리가 이제 뭐 상장 즉시 폐지보다는 염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잘 봐야 되고, 그래서 공시 위반으로 누적 벌점이 높은 기업들, 이런 것들 역시도 우리가 투자 대상에서는 잘 봐야 된다. 이런 기업들은 가급적 피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상장 폐지 요건을 금감원에서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상장 폐지 부분이 이제 폐지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증가된다라는 거죠. 지금 코스피는 시가총액이 50억 미만, 그 다음에 코스닥은 40억 미만이면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돼요. 하지만 이 부분이 2026년도에는 시가총액 코스피는 200억, 코스닥은 150억으로 4배 뛰죠. 그렇다면 이제 시가총액 요건도 있기 때문에 기를 쓰고 시가총액을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매출액 기준 했을 때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이었을 때 매출액은 코스피는 50억이었고 코스닥은 30억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2027년도에는 시가총액이 300억으로 늘어나고 매출액 기준은 최저 기준은 100억으로 코스피는 늘어나고 코스닥은 200억 시가총액에서 매출액 50억으로 증가되고, 그 다음에 2028년도에는 코스피 시가총액이 500억이 되고, 그 다음에 매출액은 200억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시가총액 300억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매출액은 75억 이상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29년부터는 시가총액 500억 이상, 매출액 300억 이상, 그 다음에 시가총액 300억 이상, 매출액 100억 이상, 이렇게 요건을 강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면 시가총액이 200억대에 있는 상장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상장 법인으로서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것들은 쉘, 껍데기죠. 인수합병할 껍데기로 쓰면서 결국에는 인수합병꾼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장 폐지 제도가 개선이 강화됐을 때 상장할 수 있는 대상 기업들이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는지를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걸 보면 2029년도까지 단계별로 퇴출 기업 수를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자, 이거는 2024년 3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갔고, 그 다음에 24년 평균 시가총액 기준으로 나온 거거든요. 강화됐을 때 2026년도에는 상장 요 조건에 해당했을 때 17개가 상장 폐지될 거고, 2027년도에는 40개가 상장 폐지 요건 될 거고, 그 다음에 2028년도에는 대략적으로 174개가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고, 2029년도에는 대략적으로 199개가 상장 폐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유예 때는 2026년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진 않지만 그 다음에 증가되는 것들은 요건이 강화되면 상장 폐지는 굉장히 증가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를 할 때는 결국에 재무 안전성이 1순위가 돼야 되겠고 수익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주식들, 최근 들어서 경영권이 자주 변경된 데는 아예 쳐다보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금 주식 엉덩이 무겁게 1년 만기 적금 들자라고 말씀드렸던 기업들의 공통점을 보세요. 재무가 안정됐고 실적이 개선될 기업들 가는 거지 재무 안정성 떨어진 거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사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보면 올 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3자 배정 유상 증자대금 부정 사용으로 해서 환기 종목으로 묶였어요. 그 다음에 플라즈맙 같은 경우는 자본 잠식이 50% 넘었기 때문에 이것도 환기적으로 물렸고 그 다음에 CCS 같은 경우는 감사의견 비적정성으로 환기 종목 지정됐고 글로벌은 5년 연속 적자기 때문에 환기 종목 들어갔죠. 그 다음에 올리패스 역시도 반기 재무의견 비적정 나왔고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 된 상태고 태영건설은 이제 거래 재개됐고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기술특례 유예 기간인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셔야 될 거는 이런 부분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이드로 리튬을 보면 지금 3자 배정 부정 사용에 대해서 이 부분 때문에 감사의견에 환기 종목으로 지정됐어요. 적자가 확대됐죠. 이거 보면 적자가 이렇게 확대됐을 때 뭐냐면 이건 결국에 경영권이 변경되면서 모든 부실을 다 여기다 떨어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기별로 봤을 때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올 3분기에 리튬 매출 이슈가 나오면서 영업이익 190억 영업이익 기록했어요. 그러면 올해 2024년도에는 다 했을 때 결국 흑자 전환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기 종목에서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 글로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로본. 자, 글로본 같은 경우 보면 이건 역시도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자본 잠식률이에요. 자본 잠식률이 자 여기 보시면 글로벌을 보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자본 총계가 105억인데 자본금이 174억이었어요. 그럼 얘는 자본 잠식률이 50%가 넘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5년 연속 적자였죠. 지금 여기서 보면 5년 연속 적자였기 때문에 상장 폐지 요건 됐는데 올해 분기별로 보니까 어때요? 2억 적자, 1억 적자, 1억 흑자네요. 그러면 글로본이 요 대상에서 해당해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4분기에는 글로본 흑자로 전환할까요? 적자로 해서 상장 폐지될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저는 기업주라면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올해는 4분기 흑자 전환 맞춰서 상장 폐지 피할 것을 저는 그렇게 할 것 같다. 그러면 글로벌은 올해는 흑자 전환 피할 건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뭐가 있냐면 영업 적자는 어떤 분들은 연결 가지고 이거 5년 적자에 이런 건데 연결 재무제표가 아니라 그 옆에 별도로 보셔야 된다는 별도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글로벌은 지금 영업 적자 내는 것들을 이렇게 줄여놓는 걸 보면 얘는 3분기에 1억 흑자 전환했다. 그럼 4분기 역시도 최소 여기서 봤을 때 최소 지금 현재 보면 2억 이상 3억만 흑자 내면 영업수익 3억만 내면 글로본은 지금까지
영업 적재에 따른 상장 폐지 위험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5년 동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길을 쓰고 요거는 흑자를 맞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얘는 연결로 보면 이미 4년 연속 적자예요. 4년 연속 적자. 그러면 5년 지금 현재 보면 분기를 보더라도 적자기 때문에 5년 연속 적자기 때문에 이걸 보면 상장 폐지 요건을 생각할 거죠. 근데 제가 연결로 보지 말고 별도를 보라고 했죠. 별도를 보니까 에이스테크는 2019년 흑자 냈고 2022년 여기 흑자 냈어요. 그러면 영업 적자 4년 누적 이 부분이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이 부분은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연결로는 4년 넘어서 5년 차 적자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지만 개별로 보니까 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대신에 얘가 뭐 때문에 걸렸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완전 잠식 걸렸죠. 자본금은 659억인데 자본 총계는 149억이에요. 이것 때문에 환기 걸렸는데 중요한 건 얘는 뭐 했죠? 얘는 뭐 했냐면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얘가 한 거는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어요. 경영권 매각 최대주주 변경이었죠. 자, 여기서 보면 삼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얼마냐면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492억이에요. 그러면 자본 잠식 부분은 어느 정도 벗어났죠. 그러면 이 삼자 배정이 들어왔냐? 납입됐네요. 그럼 얘는 여기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뭐 얘들 그 자본 잠식 벗어날 얘는 상장 폐지돼서 얘기다 하지만 삼자 배정 성공했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고요. 대신에 가장 여러분들이 우려해야 될 건 뭐냐면 올리패스예요. 올리패스. 자, 올리패스를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자본 잠식 상태로 인해서 환기 종목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얘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자본 잠식 같은 게 보면 자본금은 204억인데 자본 총계는 20억에 90% 자본 총계 적자죠. 그럼 얘는 보면 뭐냐면 올리패스는 이걸 벗어나려고 해서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 납입됐다. 납입됐네요. 이거 납입이 안 된 줄 알았는데 납입됐네요. 자, 얼마인가 한번 볼게요. 지금 삼자 배정 30억이에요. 30억. 자, 그러면 30억이 들어오면 올리패스는 되느냐? 30억 가지고 좀 모자라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거는 삼자 배정을 통해서 자금을 구했지만 자본 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했을 때는 또다시 환규 종목 지정되면서 퇴출될 수 있는 가능성 크기 때문에 이제 설 연휴 동안은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자본 총계 대비 내 자본금이 자본 잠식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재산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설 연휴 동안 상장 폐지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서 피해 가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